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에 대해 헌재가 또다시 이해할 수 없는 꼼수를 썼습니다. 이미 변론이 종결된 사안에 대해 추가 증거 채택 신청을 받아준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한덕수 총리 탄핵 소추는 이미 내란죄가 철회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정조사 특위에서도 검찰에서도 아무런 혐의를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검찰도 한덕수 총리를 기소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검찰 수사 기록을 받아서 무엇을 확인하겠다는 겁니까? 헌재법 제32조는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은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도 변론이 모두 끝난 탄핵 심판에 대해 수사 기록을 요구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큽니다. 헌법재판소가 국정 운영은 어떻게 되든 말든 오로지 민주당의 이익을 위해 한덕수 총리의 직무 정지를 장기화시키기 위한 꼼수입니다. 문영배 헌재소장 대행은 꼼수 부릴 생각 그만하고 국정 안정을 위해 당장 한덕수 총리 탄핵을 각하할 것을 촉구합니다. 지난 2023년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20대 대선 사전투표 준비 부족과 부실 대처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그해 5월에는 선관위 고위직 간부의 자녀 특혜 채용 문제에 대해 두 번째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어제 노태악 위원장의 세 번째 대국민 사과가 있었습니다. 선관위 간부 자녀들의 특혜 채용 문제와 복무기강회의에 대한 사과였습니다. 2023년 5월 대국민 사과와 사실상 똑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약 2년 만에 세 번이나 사과한 것입니다만은 사과하면 뭐합니까? 지난 2년 동안 선관위는 개선된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2년 전 부정 채용된 고위직 자녀 10명 중 5명만 업무에서 배제했다가 슬그머니 복귀시켰습니다. 이번에도 10명에 대해 징계는 안 하고 업무 배제만 시킨다고 합니다. 여론이 잠잠해지면 또 슬그머니 복귀시킬 심산 아니겠습니까? 솜방망이 대책으로 일관하는 선관위에게 더 이상 자정 기능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부패의 온상으로 전락한 선관위의 국민적 신뢰 회복을 위한 특별감사관법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국회가 원내 제1, 2 교섭단체의 추천을 받은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7일 이내에 1명을 선택해 특별감사관으로 임명하고 감사원,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총 50명 이내의 공무원을 파견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감사관은 중앙선관위의 채용을 비롯한 인력관리 실태, 출퇴근 근태 실태, 선거관리 시스템, 조직, 인사, 회계관리 등 중앙선관위 업무 전반에 걸쳐 감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특별감사관은 국가공무원법 등 법률상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 징계 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드러난 선관위 채용 비리와 복무기강 회의 사태는 제2의 인국공 사태를 넘어 제2의 조국 사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번에도 흐지부지 넘어간다면 하루하루 성실히 살아가며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정치권이 공정한 사회를 약속할 자격이 사라질 것입니다. 아울러 선관위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선거관리 시스템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민주주의 꽃이라 할 선거에 대한 불신으로 직결됩니다. 선거관리 시스템에 대한 불안감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부패 선관위에 대한 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가 되었습니다. 특별감사관 도입을 통해 선관위가 더 이상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7글자에 안주하여 불공정과 부패를 자행할 수 없도록 경종을 울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간첩법 개정안이 민주당의 지연 전술 때문에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법사위 소위에서 가결되었고 이후 전체 회의도 14번이나 했는데 민주당의 반대로 법사위 전체 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간첩법 개정안은 형법 제98조에서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까지 확대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늦장을 부릴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처럼 간첩죄를 적국에만 한정할 경우
북한의 지령을 받은 간첩만 처벌할 수 있습니다. 반면 북한이 아닌 중국 등 다른 나라들의 산업 스파이나 자생적인 간첩은 간첩죄로 처벌이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인이 우리나라에 입항한 미국 항공모함과 국정원을 불법 촬영을 해도 대기업 임원이 첨단 기술을 중국으로 유출해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2022년 중국 해외비밀경찰서 운영 의혹으로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준 동방명주의 주인도 고작 횡령 혐의로만 수사받고 있을 뿐 간첩죄로 수사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상의 간첩 행위를 했지만 법령상의 미비로 간첩죄를 적용할 수 없는 지경인 것입니다. 반면 중국에서는 지난 2023년 우리 대한민국 사업가가 반도체 기술을 유출했다는 혐의로 구속까지 당했습니다. 당시 법적 근거가 바로 중국의 반간첩법입니다. OECD 국가 중 간첩죄를 적국에만 한정하는 나라는 오직 대한민국뿐입니다. 미국, 영국, 독일, 대만, 중국은 자국의 핵심 기술 유출에 대해 간첩죄나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처벌하는 입법을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이와 같이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정치 세력이 바로 민주당입니다. 지금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온 이후 간첩법 개정과 관련한 공청회를 잡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로 상관없는 탄핵과 간첩법 개정을 엮어서 간첩죄 입법, 사보타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냉전시대의 난파 간첩을 막았던 간첩법으로는 21세기 기술 패권 경쟁 시대의 산업 스파이를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기술 탈취 범죄를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는 국가에서 산업을 보호하고 발전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미 민주당은 반도체법 주 52시간제 예조항 삭제, 상속세율 인하 반대, 노란봉투법 강행, K-엔비디아 지분 30% 국민 공유 주장 등 극단적인 반기업 행태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간첩법 개정 사보타지 역시 반기업적인 인식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민주당은 기업만 때리면 정치를 잘하는 줄 압니다. 이와 같은 민주당의 가학적인 반기업 정치는 반기업 새드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민주당은 반국가적이고 반기업적인 사보타지를 즉시 중단하고 여당의 간첩법 개정에 협조해야 합니다. 도둑한테 문 열어주고 어떻게 나라의 재산을 지키겠습니까? 망상 가득한 국부 펀드 소리는 그만하고 이미 있는 국부부터 먼저 지켜야 새로운 국부도 창출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